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다시 경제 관련 이슈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뜨거운 이슈였던 오펙의 원유 감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오펙은 말 그대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연합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석유 수출국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주기적으로 모여 회원국들의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석유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2014년 11월 27일에 있었던 오펙 회의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모든 오펙 회원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미국은 셰일 오일 혁명으로 석유 생산량이 2008년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등 전체적인 유가가 100달러 수준에서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던 상황이었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니 석유 생산이 나라의 생명줄이던 다른 가난한 석유 생산국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요청합니다. 석유 생산을 줄여서 석유값을 올리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요청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임이 석유 장관은 싹 무시하며 이런 말을 던집니다. 석유값을 그대로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리밸런싱을 찾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의 이윤을 떨어뜨려 오펙 회원국들의 시장 점유율을 리빌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생산성이 좋은 회사가 생산성이 안 좋은 회사가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생산성이 좋은 나라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세계에 알려주겠다며 간지나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아예 미국 셰일 회사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2016년 1월에는 배럴당 22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6월 110달러였던 것과 비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8년 7월에 140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 이하의 수준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 프로젝트 등이 중단되고 하며 유가는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하는데요. 그리고 2017년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회원국들 회의에서 하루 180만 배럴 감산 합의가 나오면서 다시 유가는 오르게 됩니다. 결국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며 유가가 다시 50에서 60달러 선을 올라선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모든 경제가 멈춰서서 석유 소비가 줄자 석유값을 지켜야 하는 산유국들은 다시 모여 감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유인즉슨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산을 하면 미국 셰일 회사들의 생산을 늘리게 되는 것을 이유로 대면서요. 하지만 웃긴 것은 러시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자 사우디아라비아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바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전쟁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감산을 제일 많이 하면서까지 러시아를 붙들고 있었던 건데 러시아가 박차고 나가니 개빡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3월에는 석유 생산을 늘릴 것임을 알렸고 4월에는 석유 디스카운트까지 한다며 개 난장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급락하다 못해 오히려 돈을 주면서 팔아야 하는 마이너스 유가의 상황까지 오면서 유가가 40달러 정도여야 수지 타산이 맞는 미국 셰일 회사들이 급격히 힘들어지고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셰일 회사들이 망하자 사우디와 러시아는 슬슬 감산을 시작하며 유가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바이든의 신재생산업 정책 등으로 인해 다시 셰일 회사의 투자금이 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자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다시 예전만큼 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며 세계 경제가 다시 돌아가자 유가는 다시 엄청난 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높은 물가의 한 축인 에너지 값의 안정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는 증산을 거부하는 등 미국을 열받게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네옴시티를 준비 중인 사우디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이 필요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지며 2022년 10월 달에는 총 200만 배럴 감산까지 하며 미국을 빡치게 합니다. 사우디는 이러한 결정이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하지만 당연히 누가 봐도 미국 엿먹이려고 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가 오펙 멤버들에게 감산 압박을 하였고 사우디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후에 아무런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며 확실히 엄청나게 화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은행발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는 하락하며 오히려 2022년 6월 120달러까지 갔던 유가는 심지어 6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4월 2일 하루 1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며 이날 유가는 6%나 급등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가가 다시 100달러 정도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사우디도 자신의 고객들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유가의 적정선을 1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 그 이상으로 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100달러 이상으로 엄청나게 오르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가 100달러 선까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로 이어져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사우디 측에서 보자면 이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공급을 줄여 가격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됐던 간에 미국 경제는 매우 우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바이든이랑 사우디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통수 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